2부의 첫 코너는 주도 섹터 공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은 IM증권 신사업추진팀 염정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수를 보고 방금 전에 수급도 봤는데 외국인들이 이 거래를 연속으로 거래소 쪽에서 사고 있습니다. 특히 오후장 들어서는 1,600억 원 이상 더 적극적으로 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지수 상승률이 좀 아쉽거든요. 일단은 우리 시장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증시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다행히 코스피 쪽에서 이 거래일 연속 순매수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상반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아무래도 뭐 2차 전지 섹터가 이 거래일 연속 좀 하락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이런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코스피 쪽에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순매수로 들어오긴 하는데 왜 이렇게 지수의 폭이라든지 우리가 체감하는 부분은 약한지에 대한 부분 아무래도 삼성전자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싶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보합세,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난 거래일에서 미국장에서는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전고점을 뚫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AI 반도체 미국 시장에서의 종목들은 지금 고점을 다시 한번 향해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서의 반도체 약세 흐름은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뭐 반도체 쪽에서 특히나 삼성전자가 지금 쉽게 지금 회복선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오늘 나온 뉴스에서는 엔비디아의 HBM3E 콜 테스트가 사실상 좀 불발되고 좀 연기 지연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부분에서 아무래도 우리 코스피 지수의 상승폭을 조금은 좀 누르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2차 전지 좀 쉬어간다라고 말씀드렸고 반도체도 삼성전자가 힘이 많이 약하다 보니까 반도체 전반적인 섹터의 흐름이 좀 강하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 사이에서 오늘 좀 강한 섹터가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한번 또 이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5% 가까운 상승세 이어지고 지금 셀트리온도 2.4%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알테오젠이죠 2.5% 흐름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조금 기존 주도 섹터 반도체 2차 전지 쉬면서 바이오 섹터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은 또 조선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정말 뭐 고르게 다 같이 상승하면 지수가 그만큼 같이 상승을 하겠지만 계속해서 제 섹터 간에 뭐 이거 순환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섹터 간의 어떤 손바뀜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지수가 왜 이렇게 못 갈까 좀 다소 제한적인 움직임 보이고 있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셨는데요. 삼성전자 다시 또 상승분 많이 반납하고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기도 하고요. 외국인들이 사실 삼성전자를 사준다면 수급이 더 많이 들어와야겠죠. 그리고 코스닥은 2차 전지 쪽에 부침을 겪고 있고 오늘 또 오후 들어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분위기도 괜찮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오전부터 좋은 시세가 나고 있었고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해 주실 주제가 마침 조선이네요. 이야기 더 자세하게 풀어볼게요. 수주 점유율을 회복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남은 또 하반기 순항할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조선업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2, 3년치의 수준은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다라고도 많이 알고 계시고 이미 사이클 면에서는 업사이클을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모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조선주들이 좀 눌렸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우리 조선업 쪽에서의 어떤 뭐 파업이라든지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점유율을 좀 높이고 있다는 부분에서의 우려감 그리고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고점인 데에 대한 좀 부담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 조정 후에 지금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HD 현대중공업 계열에서 지금 신규 수주에 대한 또 소식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이 나타난다라고 좀 보고 있겠고요. 3분기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실적에 대한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에 대한 또 관심 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조선주들도 지금 다시 한번 좀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구간으로 보여지겠습니다. 장 초반에 일단 좀 강하게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는데 살짝 지금 뭐 상승폭을 조금씩은 반납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업종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종목들이 지금 단기 바닥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반등 올라오고 있는 구간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선 쪽이 최근에 또 조정이 나왔었다가 다음 주쯤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수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꾸준히 봐도 괜찮은 섹터로 보이는데 한편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잇따라 좀 공개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 뛰고 중국과의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는 또 씻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선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반면에 기자재나 엔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수출 물량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두 개 좀 나눠서 봐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우리 조선 사실 중국이 많은 산업 분야를 사실 네.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조선 역시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중국에 선전을 좀 하고 있죠. 지금 점유율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고, 하지만 여전히 이제 우리 조선업에서의 우리 선박에서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비중은 우리 시장이 좀 크다라고 네. 아직까지는 좀 이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부분이 조선업종 전반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우려를 약화시키는 부분까지는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최근에는 중국 업체, 중국 조선업조의 1, 2위 업체들이 또 합병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좀 파이를 좀 키워가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이미 좀 시장에 좀 살짝 선반영된 네.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우려가 선반영됐다라고 말씀 네.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 긍정적인 시그널로 우리 해석해도 괜찮은 건지가 궁금해요. 네. 추가 상승 여력 있는지.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또 네. 엔진, 기자재 쪽도 말씀을 또 네, 드려야죠. 알겠습니다. 기자재 예. 얘기 먼저 근데 해볼게요. 그런 반면에 오히려 기자재 쪽은 오히려 중국의 수혜를 또 받을 수 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최근에는 우리나라 엔진사들의 좀 실적이 사실 최대 실적을 좀 경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중국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할 때 엔진 부분, 기자재 쪽이라든지 네. 엔진 쪽은 또 우리나라 업체 엔진을 네. 좀 공급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엔진 업체들은 중국 조선소 비중이 확대될수록 더 수혜를 볼 수 있다. 국내 사이클도 중요하지만 또 중국의 사이클도 지금 상당히 동반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엔진 관련된 종목들, 하나 엔진 같은 종목이 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최근에 실적과 함께 중국 수혜와 동반 수혜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한 지금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엔진 쪽도 꾸준히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조선 또 답변을 빨리 듣고 싶었나 봅니다, 제가.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면 우려는 선반영됐다라는 부분은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좀 가능한 구간인지 오히려 길게 봤을 때는 충분히 조정을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 들어서요. 네, 긴 흐름으로 봤을 때, 짧은 흐름으로 봤어도 지금 단기적인 네. 바닥은 좀 다졌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3분기 실적을 앞두고 지금 단기적인 접근도 좀 유효할 것이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사실 사이클이 워낙에 좀 긴 업종이기 때문에 이거를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일정 부분에 좀 구간 매매도 좀 유효한 지금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구간 매매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조선주 안에서 혹은 기자재 안에서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크게 최근에는 조선업에서 기자재 쪽도 부각이 네. 되고 있지만 제가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애프터마켓 쪽을 또 보고 있어요. 네. 애프터 관련된 마켓 사실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신조 어떤 그 선박이 건조되고 그 이후에 그에 네. 대한 유지 관리라든지 그에 보수나? 따른 네. 보수라든지 이런 분야의 시장도 사실은 상당히 견조하고 네. 성장성이라든지 그리고 안정성 면에서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HD 현대마린솔루션입니다. 네, HD 현대마린솔루션 오늘 얘기해 주셨는데 선박의 또 유지 보수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쪽에서 강자라고 합니다. 좀 자세하게 풀어볼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 선박 유지 보수 쪽에 애프터마켓을 담당하는 거의 유일무이한 회사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D 현대 계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대중공업 계열에 관련된 매출 비중이 좀 크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애프터마켓이라고 해서 선박 AM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전체 매출 비중에서 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가장 큰 매출도 차지하고 있고요. 사실 여기에서의 마진이 좀 가장 좋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 매출을 보게 되면은 먼저 이 종목은
올해 상장을 했죠. 신규 네, 맞아요. 상장을 좀 해서 따끈따끈하죠? 지금 이제 네. 5개월 차 되고 있는데요. 지금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2022년도 연간 실적이 1조를 좀 간 넘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1조 4천억 원을 보여주면서 연간 한 20% 정도의 성장세를 안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 올해도 비슷한 성장률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단에서도 영업이익률이 10%에서 20% 중반대까지 올라가면서 이 앞서 말씀드린 AM 사업 분야에 대한 매출이 증대됨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영업 개선세도 좀 보여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죠. 그 부분에서 선박 개조의 시장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지켜볼 만한 사업 분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분기에 최대 실적을 경신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3분기도 비슷한 기조로 지금 성장세 유지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신규 상장한 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이 사업 분야에 대한 생소한 부분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지금 뭐 조선업의 사이클도 좀 중요하지만 네. 이 유지보수 쪽은 사실 사이클과 또 별개로 네.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업 분야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소 좀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최근에는 좀 눌림목이 좀 있었고요. 그에 대한 부분은 신규 상장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좀 네. 있긴 합니다. 네, 뭐 그런 부분에서 좀 관찰을 하시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접근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꼼꼼하게 얘기 주셔서 기억에 더 잘 남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를 새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또 유지와 보수도 꾸준한 또 수요가 있는 쪽이다 보니까 그 시장 안에서 강한 또 면을 드러내고 있는 종목 HT 현대 마린솔루션 체크해 볼 필요 있어 보이네요. 자, 그러면 AS도 하나 받도록 할게요. 제약 바이오 쪽이 강하다 얘기해 주셨는데 유한양행 역시나 이 체력이 대단한 걸까요? 네. 하루 쉬는가 싶더니 또 올라갑니다. 저희 말씀해 주신 지 이제 한 달 좀 넘었는데 네. 최고가 기준 상승률 36% 신고가 영역이에요. 네,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드린 구간에서의 약간 조정 구간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그 이후로는 사실 조정 없이 지속적으로 그러니까요. 잠깐 뭐 쉬는 거 네, 잠깐 제외하고는, 쉬는 네. 쉬어가는 것도 아니죠. 네, 쉬면서 그쵸.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아무래도 시장에서 특히나 제약바이오에서 대형주의 흐름이 가장 좀 좋고요. 아무래도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수혜를 가장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데가 네. 또 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개별적인 모멘텀으로도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은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홀딩 하셨으면 네. 좋겠고요. 지금 신규 진입은 그렇게까지 막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일단 뭐 섹터 전반의 어떤 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일단은 보유자 기준에서 저는 말씀드리면 일단 홀딩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좀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요. 네. 계속 신고가 행진 이어가네요. 네. 여전히 또 보유자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추가 전략을 좀 세워봤습니다. 쉬지 않고 달렸던 유한양행 AS까지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염정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